자,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데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요 단원의 내용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뭐냐면 공식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공식을 하나 외워야 됩니다. 바로 얘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됐냐면, 자, 직선이 하나 있고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하나 있을 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점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을 내립니다. 그럼 수선의 발이라는 게 있겠죠? 그 수선의 발이라는 건 요 하나의 점입니다. 그죠? 이걸 h라고 하면은 ph의 길이,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고, 보통 이제 d라고 이제 여기서 표시를 했는데, 자,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요, h점을 일단 구해가지고요, 수선의 발을 구해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근해 공식 외우듯이, 근해 공식도 어떤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완전 제곱식 변형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결과만 외워두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도 그런 식으로 결과만 외워두고 쓰면 됩니다. 근데 근해 공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도 과정도 좀 알 필요가 있지만, 얘는 유도 과정이 별로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그냥 복잡한 연립방정식 하나를 푸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은 더러워도 그렇게 뭐 배울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해서 이 공식이 나왔는가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궁금한 사람은 따로 그거를 설명한 특강이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보세요. 근데 뭐 크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호기심 삼아서 일단 한번 보는 것도 좋고, 또 나중에 이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하와 벡터에서 이제 2차 곡선에서 그런 자취구하는 문제를 다룰 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훈련해보는 측면에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뭐 다른 보통 학생들은 그냥 이것만 외우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우는 것도 쉬워요. 뭐냐면 일단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방정식형으로 만듭니다. 일반형이나 표준형, 뭐 절편형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방정식형으로 일단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이 방정식형 왼쪽에 있는 요식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분자에다가. 그런데 x하고 y에다가 점의 좌표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죠? 사실 요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x1, y1을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0이 되진 않습니다. 그죠? 사실 뭐 0이 돼도 돼요. 그러면 뭐 이 p점이 요 위에 있는 거니까 거리가 0으로 나오겠죠. 근데 보통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0이. 그죠? 그래서 그 값이 하나 있고, 그게 양수로 나올 수도 있고 음수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인다. 그리고 밑에는 뭐야? x의 계수, y의 계수의 제곱의 합에다 루트. 이거 뭐 피타고라스 정리 좀 비슷하죠? 뭐 그거하고는 사실 별 관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양이 그래요. 그래서 외우기가 쉽죠. x제곱, x 앞에 계수, y 앞에 계수의 제곱의 합에다 루트 씌운 거. 분모는 이거고, 분자는 이 식 그대로 갖다 쓰되 x좌표, y좌표를 그냥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 p점에. 요 그림도 기억해 두세요. 자, 특히 원점과 직선 요 사이의 거리는 x1, y1이 0일 테니까 싹 다 없어지고 c만 남는 거죠. c의 절대값. 절대값 붙인 이유는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로 나와도 절대값. 밑에는 뭐 어차피 양수일 거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꼭 기억해 두시고, 유도 과정 궁금한 사람은 별도의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필수 예제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개념 확인 코너에 있는 문제 가지고 연산 연습만 한 2번 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10번 봅시다. 점 1,4와 직선 이거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직선이 방정식형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 계수가 다 자연수이면 좋겠죠. 정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 일단 2를 먼저 곱합니다. 저기다 양변에 2를 곱하면 2y는 x 플러스 2가 되고요. 이제 2y를 1로 넘기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우변을 먼저 썼습니다. 이퀄 0. 요런 방정식 형태가 되겠죠. 얘하고 1,4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거 루트를 너무 길게 했군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만 그냥 2제곱으로 써도 되겠죠? 분의
1,4를 여기 xy에 집어넣어. x에다 집어넣고 y에다 집어넣고. 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절대값 딱 씌우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고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근데 이렇게 되겠네요. 밑에는 뭡니까? 루트 5죠. 그래서 루트 5입니다. 되시죠? 간단합니다.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겠죠. 자, 점 3,0과 직선 이거 사이 거리가 1일 때 상수의 값 구해라. 이거 뭐 공식에다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1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다. 의 루트다. 그 다음에 3, 0 집어넣으니까 3 마이너스 a 곱하기 0 마이너스 1 절대값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어차피 없어지고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고 절대값이 남아 안 하고 얘는 1 플러스 a제곱의 루트가 된다. 뭐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요게 바로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게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2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 루트가 2니까 이건 그냥 4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a제곱은 3이 되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자, 둘 다 될까요? 안 될 이유가 없죠. 그죠?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두 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보십시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ay는 여기 넘겨서 ay는 x-1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일반형으로 고치는 겁니다. a분의 1에 x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a분의 1로 묶어서 x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더 좋겠죠. 표준형입니다. 일종의. 그러면 얘는 뭐야? 1,0이라는 점을 지나면서요. 1,0이라는 점 반드시 지나면서 자, 요 3,0 3,0 어디야? 한 이쯤 되겠지, 그죠? 요 점에서의 거리가 1인 직선인데 이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요 점과의 거리가 1인 직선은 자, 이 점에서 거리가 1인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어떤 원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지름의 1인 원. 거기에 말하자면 접하는 애가 그렇거든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요 점을 지나면서 얘와의 거리가 1이어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하나 있고 또 요렇게 해서 하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 수선을 딱 내렸을 때 2이 되는 거는 이 위아래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하나가 말하자면 루트 3이 되고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 풀어보시고 나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이요. 평행한 두 직선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자,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평행할까요? 기울기가 얘는 2고 얘도 2죠. 그죠? 자, 요거 한번 그려봅시다. 뭐 굳이 꼭 그려야만 풀 수 있다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한번 그려보면 x축, y축 원점이고 얘는 y 콜 2x죠. 얘는 y 콜 2x 플러스 5죠. 그럼 둘 다 기울기는 2고요. 하나는 원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뭐 대충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그죠? 또는 2x 플러스 5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높이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둘이는 평행합니다. 그림 되게 못 그렸네. 자, 요건 5고 요건 이제 원점을 지나는 건데 이거 또 그릴 필요 없잖아. 자, 이 정도로 해봅시다.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 두 직선이 평행할 경우에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고만 이렇잖아요. 그럼 이 두 직선 사이는 거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평행해야만 거리가 존재하고 그 거리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평행한 두 직선 중에 아무 한 직선이나 잡아가지고 아무 점이나 일단 찍어요. 그 직선 위에 점.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른 직선에다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 찍어가지고 수선 내려도 이게 항상 일정하게 돼 있거든요. 같아요. 요것이 바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근데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겠죠. 수선 내리면 어디서 내리냐에 따라 수선을 내린다고 해도 길이가 다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만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할 수 있고 그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뭐 원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 자, 요 직선이 지금 얘죠? 그럼 얘를 갖다가
2x-y 플러스 5 이퀄 0 방정식 형태로 정리한 다음에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럼 d는 얼마입니까? 자,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의 루트.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00 집어넣으면 위에는 5만 남겠죠? 절대값이 요나 많아. 그러면 루트 5분의 5니까 루트 5네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굳이 뭐 이 공식 이용하지 않고 이 그림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울기가 지금 2잖아요. 기울기가 2니까 얘가 말하자면 1 증가할 때가 2 증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말이죠. 얘도 여기서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얘도 요거랑 닮은 삼각형입니다. 그렇잖아요? 각이 같잖아요. 각이 같아. 요 각이 같다고. 그래서 얘도 1대 2예요. 자, 얘하고 얘가 1대2입니다. 그죠? 1대 2대 루트 5인 거죠. 1대 2대 루트 5. 근데 루트 5에 해당되는 게 지금 5니까 루트 5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루트 5고 얘가 2루트 5다라는 걸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얘니까 답이 루트 5다.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알아도 구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연습하는 걸로 이 문제를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도 좀 필요해요. 그림을 이용하는 거. 자, 밑에 유제 풀어보시고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자, 좌표 평면유의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요런 문제는 사실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상황 파악이 좀 더 쉬운데요. 뭐 그림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5,3이면 이쯤 됩니다. 정확하게 찍을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없죠. B는 2,6이고요. 2,6이면 이쯤 될까? C는 1,1이에요. 자, 일단 대충 찍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이 세 변의 길이입니다. 왜 그걸 알아야 되냐면 만약에 이거의 제곱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과 같은 상황, 즉 직각삼각형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두 변의 길이를 곱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2로 나눠서.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길이를 한번 좀 구해 볼게요. 길이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하면 되죠. 자, BC의 길이부터 구할까요? 이건 얼마나요? 1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26입니다. 그 다음에 AB의 길이 구할까요? 3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3의 제곱이네요. 9, 9, 28이니까 루트 18이 되고요.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C의 길이는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그러면 루트 20이 됩니다. 자, 셋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제곱해서 두 개 더한다고 나머지 하나가 되는 관계 아니죠. 예각삼각형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천상 우리가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한 점에서 다른 변에다가 대변에다가 수선을 내립니다.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요. 자, C점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수선을 하나 내립니다. 다른 점도 관계없어요. 그럼 요 길이를 알고 우리는 요 변의 길이는 아니까, 그죠? 요 길이 h라고 합시다. h만 구하면 되죠. 그럼 h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 ab라고 하는 요 변 있죠. 이 변을 우리가 일단 직선으로 구합니다. 두 점을 아니까 직선 구할 수 있잖아요. 기울기 얼마야? x값 증가량, y값 증가량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한 점 대입합니다. x 마이너스 2 플러스 6. 자, 표준형으로 구했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6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 직선이.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1,1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 그게 바로 h죠. 이게 바로 h입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부터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 1, 1 있는 거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요 1, 1은 여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야? 이건 루트 2고요.
얘는 마이너스 6인데 절대값 있으니까 6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를 분자분모에 곱해서 유리화를 시키면 요 2 되고 3루트 2가 되네요. 그래서 h를 구했습니다. 여기 3루트 2예요.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얼마예요? 3, 3, 9, 28, 3루트. 얘도 3루트이네. 그러니까 얘랑 길이가 같은 거죠. 그건 우연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야? 두 개 곱해서 18이고 요거 2분의 1이니까 답은 9가 되겠네요. 되시죠?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사실은 x축이나 y축과 평행한 변이 하나 나오는 게 대부분이 많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얘를 밑변으로 하고 요걸 높이로 삼으면 되는데 이 높이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점의 좌표에서 요 점의 y좌표끼리 빼면 이 높이가 쉽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나온 삼각형은 넓이 구하기 쉬운데 이렇게 비스듬히 세 변이 x축, y축 어느 거든지 그 평행하지 않은 그런 세 변으로 이루어졌을 땐 이런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꼭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푸는 게 좋겠죠. 되시죠? 자, 유제 꼭 2개 해보시고 나서 이제 이 단원 마무리가 됐으니까 연습 문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